우리가 구두를 신을 때, 여기서, 구두가 이제 압축이 있고, 바닥이 있고, 뒤축이 있는데, 그, 영어에서 이 뒤축을 보통, 구두 이 바닥을 뭐라 하죠? 힐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높이 신는 길을 하이 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힐 부분은, 지금 발 뒤꿈치에 압력을 받는 요 부분을 힐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발 뒤축은 뭡니까? 이것도 힐이에요. 그래서, 힐이란 단어를 쓸 때는, 아킬레스 힐 하면 여기 뒤축을 말하죠.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힐을 말할 땐 여길 말하는지 여길 말하는지 잘 가려야 됩니다. 구두나 신발, 양말일 때는 힐 하면 요 부분을 주로 말합니다. 어쨌든 힐이 보통 이렇게 뒤로 가려져 있는데 스레빠의 정의는 뭐냐? 슬리퍼, 실내화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말로 써주면은 스레빠 하는 건 좀 어떻게 일본식 발음, 일반 애들은 L 발음을 잘 못하니까 스레빠 하게 되는데 요 뒤축이 없고 또 하나 뭐죠? 보통 구두는 이게 끈을 적어도 형태상으로도 끈을 이렇게 장신용으로라도 이렇게 달아두는데 끈을 매지 않고 끈이 바로 이거죠. 끈을 매지 않고 뒤축이 없는 것들을 보통 스레빠라 그럽니다. 슬리퍼, 실내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나가면서 하기로 하고 먼저 앞에 했던 거 대충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앞에 했던 부분에서 이제 feather filter, 이거는 거는 거. feather는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weather하고 같은데 이 W나 F의 유성은 FV지만 요게 이거 파열 마찰인데 같은 입술 소리, 이것은 물론 이게 되고 그 다음에 W 할 때 무는 또 이게 U에니까 이렇게 해서 이 U와 V 같은 거니까 이거죠. 그래서 F, U, V, P, V, W 이게 다 같은 입술 소리였어. 이게 첫자에 나올 때가 같은 계통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feather는 결국 웨더다. 웨더에서 이거 웨더는 날씨가 여러 가지 뭐 햇빛도 있고 구름도 있고 바람도 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탕은 그들이 고려를 생각했던 사원소인 물, 그죠? 물의 개념입니다. 물이 어떻게 험하게 내리느냐, 부드럽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가랑비도 나오고 폭풍우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건데 wafer, 여기서 이제 처음에서 wafer thin 하고 지난번에 필기를 빼뜨렸는데 paper thin, 이거 thin, 얇디 얇은 건데 이거 둘 다 얇디 얇은 겁니다. 요거는 주로 wafer thin, slice, 물론 이걸 쓸 수 있어요. 근데 paper thin 같은 경우는 벽 같은 거, 이 벽 같은 거 이렇게 얇을 때 페이퍼 띵이라고 저한다. 벽에는 벽실을 월페이퍼를 바르니까. 그래서 이게 쓰임새가 가장 넓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웨이퍼는 그때 뭔지 그제 반도체 웨이퍼 할 때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그래 잘 보는데 어쨌든 이거와 이거는 같은 발음 계통이다. W와 여기 나가는 대로 W와 P 이런 것은 같은 거여서 이게 발달했다. 웨이퍼 땐 페이퍼 땐 알고 계시고. 배터는 배틀하고 해요. 배틀은 공식적인 전투, 일회의 전투를 말하는 거고, 배터는 평소에 많이 얻어 터져서, 이 배터 할 때 배가, 이거고, 갖고 이거 같은 거니까, 비바람, 풍상에 시달린 꼴도 배터라고 한다, 이죠. She was wearing better jeans 하면, 그냥, 너덜너덜한 낡아 빠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더라. 이런 식으로 better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ather는 어라는 접두를 가져와서 여기 것들은 있는 건데 편의 기록상 생각하죠. 그래서 a bloom, a flutter. flutter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flutter가 뭐죠? 새가 날개짓 할 때 팍팍 하는데 이 날개짓 하는 것의 기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feather입니다. 날개를 통해, 날개 깃털을 통해서 공기 따위를 필터링 시키면 플러터, 필터, 이게 같은 모양새상 FLTR 해서 같은 계통인 거를 이 감으로 느낄 수가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퍼덕거리다, 어터란 게 들어가서 이제 퍼덕거리다. 이거 말고도 머터 하면 말을 갖다 더듬고 혀가 아니면 퍼덕거리는 거죠. 그런 것이 어터 계통인데. 그 블룸은 꽃이 활짝 핀 겁니다. 블룸은 이제 문학적인 단어로 블룸이라는데 원래
영어에 꽃하면 이제 보통 flower를 쓰죠. 근데 flowers bloom on the mountain, 뭐, 산 위와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여기서 이것도, 이거 같은 계통이고, L. 해서 거의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ER이 붙었어. 이건 없는데요? 자, 여기서 bloom이 나온 김에 꽃 피는 거라는 뜻입니다. 특히 나무로서, 벚나무 같이 나무로서의 꽃일, 일반적인 꽃은 bloom이라고 그러고, 나무 꽃일 때는 이제 특히 blossom에서 이건 문학적으로 조금 깊이가 더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bloom 하면 이 자체가 문학적으로 꽃이지만 꽃 피다는 동사니까 ER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뭐야? 우리말로 이제 꽃이 피는 걸 만개하다, 활짝 피다. 활짝 피는 것? 이게 뭐죠? 영국 영화에서 이게 미국 영화의 블루퍼에 해당합니다. 뭐 같습니까? 미국 사람이 영어를 즐겼어요. 영국 사람이 썼는데 이게 뭐죠? 우리 영화 딱 찍다가 아까 뭐 빠졌어요. 그러면 이거 망가졌다. 그걸 뭐라 하죠? 보통, 시저에 엔진 났다고 그럽니다. 엔진. 예, 물론 이건 no good 이 말을 갖다가 칸글리시를 이렇게 완전히 쓰는데 no good이 바로 영화 촬영 중에 빵꾸 난 겁니다. no good. 그걸 갖다가 영국 사람들은 블루머라고 미국 사람들은 블루퍼 그럽니다. 뭐 미국 영어 딸 거 없이 이게 뭐가 잘못된 거구나. 이건 이제 슬랭으로도 뭐라 하냐? 쉽게 해서 보너. 보온이 뼈다고 있는 건 아는데 딱 보니까 무슨 뼈다고 개뼈다고 말뼈다고 준 개뼈다고 준 잘못된 거죠. 살코기가 없고 뼈다고 하나 나오니까 보너. 그래서 이거 망가진 실수, failure, mistake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거 나오나? 어쨌든 뒤에 나오는구나. 쉬운 말로 하면 또 이런 단어는 여러분이 본적 잠깐 깜빡하려고 하는 실수한 걸 블런더라고 합니다. 블런더. 안 나오나? 이거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블런더, 보너, 블루퍼, 블루머가 전부 실수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B와 같이 연결돼서 특히 BA일 때 BA는 FL fall에서 온 게 뭐죠? fail이죠. 실패한 거. 명사 failure라고 있지만 이것도 이거 계통이니까 이게 잘못된 거를 블루 표시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스펠링에 대한 감각이 그만큼 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망가진 거 이게 플로터라는 게 뭐냐면 날개를 한 번 지는 게 아니라 팍팍팍 하다 보니까 완전히 딱 올라갈 때 하다가 새끼 새들이 나는 거에 있어서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그러죠. 그럼 뭐냐면 플립플랍 왔다 갔다 플립플랍 플랍이라고 그래요. That movie에서 플랍 투자 많이 했는데 영화 개봉하는데 100만이 올 줄 알았는데 5만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플랍이 쿵 엉덩방을 주장한 건데 플롯 하다가 드랍 됐다 이거예요. 드랍. 그래서 그것이 플랍입니다. 그래서 실패 작품일 때 많이 씁니다. 전부 이걸로 NG가 난 것을 많이 찍다 보면 플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날다는 플라이 계통에 어토도 있고 앞도 있어서 이게 라임과 요 둘이 합성돼서 이런 뜻들이 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단어 개념이 이건 순 영어만 게르만 어죠. 라틴어 뭐 이렇게 된 것들은 이제 딱 보면 이거는 좀 어려운가? 이렇게 약간 컴바인 하면 바인이 묶는 거고 컴이 함께니까 함께 묶으니까 컴바인 조합하다 뭐 명사는 컴비네이션 이런 것들은 단어가 딱 보면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혼동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이놈이 저놈 같고 저놈이 그놈 같아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립플랍 왔다리 갔다리 헤매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의 대표가 티러탄으로죠. 뚝방길 수천하시가 올 때 이래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푹 떨어지겠죠. 떨어진 건 폴 개념이고 어쨌든 실패하기 전에 그래서 말씀드렸고 텀블러가 오뚜기인데 큰 장 같은 것도 텀블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우뚱 하면서 안 쓰러지고 그냥 나가는 거 그런 거 그걸 갖다 전부 이런 같은 계통으로 묶어본 겁니다. 엘보 같은 단어는 유어는 그때 실내용 손 씻는 큰 물, 피처할 때 이야기처럼 이걸 쓴 건데, 이게 같은 물에 대한, 전부 지금 물에 대한 거거든요? 큰 물주전자인데, 옛날에 화장실용, 요강 비슷하게 쓰던 그러한, 물주전자고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엄연히 영어 단어로서 기본 단어에 속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리버나 이런 것들은 아시기 쉬운데, 여기서 엘보와 리버를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버가 왜 강이 됐느냐? 이것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리버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봐. 이거 arrive가 도착하다는 말인데, 이거 봐. 이건 액센트가 없으니까, 액센트가 오면 뭐라고 읽죠, 이거? arrive라고 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arrive가 동사라면, 역시, arrive. 이게 바로, 여기에 영향을 줘서 arrive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arrive가 어떤 뜻이겠어요? arrive는, river를 연상해서, 여기 나오는 river를 연상해서 강 저편에 있던 사람이 배 타고 와서 여기 딱, 여기 나루토에 도착했다. 그래서 arrive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불어 영어에서. 근데 강이란 건 도대체 뭐냐? 강이란 것은 이 땅덩어리 대륙과 흙과 흙 사이, 묻과 묻, 육지와 육지 사이를 갈라 찢어놓은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찢는 것이 라이브의 기본 뜻입니다. 라이브는 찢다라는 기본입니다. 갈라 찢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같은 거니까 리브에서 리프트가 오듯이 라이브에서 레프트 이렇게 할 때는 자음이 없으니까 단모음이 돼서 레프트에서 분열 찢어진 거 이런 상태가 레프트가 되는데 F는 뭐 당연히 같은 거니까 유성 무성 차이뿐이죠. 유성인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의 명사형은 이렇게 됩니다. 라이브가 찢어내다 뜯어내다 찢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땅이 찢어진 것이 이제 땅을 갈라서 찢어내면서 흐르는 것이 리버인데 이거 그러니까 어떤 레디링도 그때 했죠. 레디링은 어떤 속임수로서 미끼로서 상대방을 다른 길로 가던 길을 찢어놓는 거. 그래서 우리 같은 물타기에 당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중요한 본론인데 자꾸 옆길로 이상한 걸 던져갖고 사냥개가 쫓아가다가 헤매게 만드는 거. 그러한 것을 속임수를 미끼를 레드 헤링이라고 붉은 청어 홍청어라고 그때 말씀했어요. 그래서 홍청어 이 청어는 바다 생선이니까 강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뜩 나타나서 바다에 남아있는 것이 헤링의 원류다 해서 이게 따로 이게 같은 개념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엘보라고 조금 평소에는 잘 안 쓰는 단어를 쓴 것은 이것이 모양새상 어떤 거죠? 이게 엘보, 유어 거의 엘리도 희미하게 발음하니까 같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기 나오는 타워 에버를 지난번에 설명을 안 들었는데 타워가 솟구친 탑이랑은 다 아실 거예요. TW에서 ever 여기서 불어는 WV라 했죠. V 같은 겁니다. V가 더블 됐다는 것이 영어는 U가 더블 됐는데 UV는 같기 때문에 W로 하나 W랑 같은 겁니다. ever는 늘상 끝까지 이런 뜻이죠. 그럼 타워는 끝까지 올라가야 한다. 성서에서 말하는 어떤 탑과 관련된 겁니까? 유명한 바벨탑.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신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자 하고 지구라트를 더 높여서 바벨탑을 쌓는데 결국은 하늘에 노여움을 사서 무너졌다. 뭐 그런 유명한 얘기 있죠. 그게 서양인들의 의식 구조예요. 타워 에버 끝까지 올라간다. 그게 이제 테스이지요. 이거는 이제 테스터와 여기 이렇게 하면 is니까 teaser를 같이 익히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었는데, 그때 테스터는 테스트하는 사람, 그런 뜻이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서 뭐죠? canopy. 누워서 편하게 잘 때, 햇빛 쌩쌩하거나 바람 불거나 할 때 가리개로서, 이거 쉬운 거, 이걸 canopy라고 그러는데, canopy 대신에 침대 canopy는 테스터라고 합니다. 이 테스터가 뭐죠? 이 탑처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타워와 같이 하니까, forever, 영원히 자거라, sleep forever 개념으로 테스트를 달아준 것이고, 자, 영원히 자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이래 하고, 문제가 상이라면 tease가 누구를 골리는 건데, 그래서 tease만 쓰기도 하고, tease도 둘 다 누구를 골탕 먹이는 어려운 문제, 까다로운 문제, 난 문제를 teaser라고 한다. 그래서 나도 teaser, 야, 이것도 못 풀겠는데? 까다로운데? 그러니까 tease가 애들끼리 장난삼아 약올리다 라는 뜻에서 출발했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 포우저라고도 하고 역시 이것도 이해할 거 났죠. 이런 까다로운 문제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끝없이 살다가 죽을 때까지 끝없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잠잘 때도 이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인생의 파운데이션이죠. 근원은 어려운 문제로 돼 있더라. 그래서 그 끝부분에 이걸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면 눈물도 흘릴 수 있을 거고, 그 많은 달 중에서 노벰버를 쓴 것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기 나오지만, 노브는, 어원은 9이지만, 모양상, 그 러시아에서도 노브 하면, 노브 뭐 해서 전부 뉴라는 것이고, 그죠? 또 영어로 하면 이 노브는 같은 것이 새로운 것이 등장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11월 달은 가을에서 겨울로 디셈버로 넘어가는 새로운 그런 달입니다. 왜 이게 갑자기 노벰버를 이렇게 분석하느냐? 여기 뒤에 여기 나오는군요. 엠버스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틴더는 이게 완전히 별겁니다. 자, 보세요. 엠버스는 쉬운 말은 불씨입니다. 불이 거의 꺼졌어요. 근데 완전히 꺼지지 않고 화재 진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잔불 정리한다고 그랬죠? 불 잔해. 근데 일부러 잔불을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화롯불 같은 경우는 한번 껐다가 다시 키우면 힘드니까 잔불은 이게 불 씨들은 남겨둡니다. 그러다가 약간 다시 익히거나 할 때 다시 살리면 불씨 때문에 쉽게 화롯불이 살아나죠. 그러한 불씨들 여러 개가 나타나니까 이거는 항상 복수를 한다. PF입니다. 복수. 여기서 이거는 화약가루 같은 불쏘시개입니다. 불쏘시개는 쓰레기고 파우더고 이런 거니까 파우더 계통은 U거든요. 이거는 UF입니다. 여기서 Embers는 PFs, 이거는 UFs, 이거는 uncountable, 이건 countable인데 복수, 플루럴 복수, 절대 복수입니다. 여기다 cinder는 불이 타다가 꺼져가긴 하는데 불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flame이라고 해서 불꽃이 죽은 상태니까 엠버에 가까운 상태죠. 그러다가 완전히 또 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라는 단어, cinders가 여기서 가장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틴더는 아예 불을 붙이지 않은 겁니다. 틴더는 만약에 불을 붙이면 큰일 납니다. 이게 폭발합니다. 틴더박스가 바로 이게 화약고라는 뜻인데 비유적으로 요거는 불씨만 있어서 터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틴더 역할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어디 갔냐? 프라임 타임 여기 있네. 프라임 타이머. 지난번에 프라임 타이머를 압축하면 이제 프라이머가 된다. 프라이머가 입문서도 되지만 이게 총기류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화약이 여기 있으면 화약이 다 총알이 포가 있으면 여기 이 부분을 뭐라 해요? 뇌관 여기를 공이 치가면 딱 때려주면 불이 반짝하면서 평 하고 포탄이 탄알이 나갑니다. 그래서 프라이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틴더가 됩니다. 불꽃이면 성냥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엠버는 이제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져가는 거. 틴더스는 예컨대 불덩이로서 요걸 뭐라고 사전에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숯덩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뜬숯이라고도 하고 요거 거의 같은 거로서 이거는 뭐라 그러나 어쨌든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이 잘 안 쓴 말이라서 어려운데 무슨 어떤 불이 완전히 타오르지 않고 꺼져가는 상태인데 불기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불기가 없는 거예요. 불기 있으면 폭발하니까. 그래서 이걸 샌더스를 갖다 지금 하는데 요것이 단수일 때는 예외적으로 법칙이 쓰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100% 복수 이거는 8, 90% 복수를 쓰는 그러한 문법을 다 가려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이 폭발성이 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엠버를 뽑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서 노벰버 왜? 지금 11월 영국 같으면 우리보다 춥죠. 11월 되면 슬슬 불기가 불씨를 살려야 되는 때가 오죠. 여름은 또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죠. 요즘은 기상이변 때문에 그래도. 그래서 이 불씨를 살려가기 위해서 여기다가 엠버 그럼 이 체인버가 지난번에 총에서 뭐라고 했어요? 본총에서 약실 약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뺑뺑 돌아 이게 연발총일 경우는 요런 연발총에 요런 거 하나 총알 들어가는 데를 약실이라고 그러는데 요것도 체인버인데 이건 폭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체인버 할 때 이게 발음기에 체인버 해서 우리는
한글식으로 엠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이 발음 안 합니다. 안 들립니다. chamber 할 때 이거 없이 하면 엠버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화약, 여기를 갖다 약실이란 것은 화약이 들어가는 방이니까 약실이 바로 이거 엠버가 차지하는 방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은 개념끼리 묶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해서 엠버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할 것이고, 여기까지 이제 됐죠? 이거 보면, 레드임 설명드렸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이 부분은 전부 이게 뭐, 엘버도 그렇고, 엘버,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타워 에버, 영원히 끝없이 솟구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뭐, 타워링 인포르노 하면 유명한, 타워링이라는 그 영화에서 타워링 인포르노션 말인데, 큰 고층건물이 불타면서 거기서 살겠다 아우성 친 사람들이 드라마를 그때 오래전 영화인데, 폴 뉴먼이 주인공한 영화니까 상당히 오래된 건데, 어쨌든 그 타워링 인포르노 할 때, 불길과 관련이 맞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했냐면, 이 파운틴은 근원이고,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주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영원히 난 물에 살고 있어. 일본은 바다에 있던 생선이, 미꾸라지가 강에 올라가 살겠다는 그런 실뱀장어라고 했죠. 물에 대한 얘기고, 역시 강으로 하고, 이게 물이라면 여기서는 불인 거를 갖다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자, 이거 에이커는 이게 뭐죠? 땅의 면적 따위를 갖다가 무슨 부동산 같은 데서 취급할 때, 그때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농토의 면적을, 그러니까 농토가, 이게 에그리컬처가 농사 아닙니까? 에그르 할 때, 에크르가 이제 뭐 땅에 대한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땅에다 보면 큰 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전부 땅이 있고, 땅에다 짓는 것이 이거는 이걸 대지다가, 어떠한, 건물을 지면 그 건물 진 사람이 목수니까, 나사렛 예수처럼 목수니까,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묶은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선 세부적으로도 아셔야 되니까, 엔틀러는 뭐냐? 엔틀러는 그때 저 사슴의 뿔 같은 걸 엔틀러라고 그래요. 엔틀러 앞으로, 안테나처럼 앞으로 나가는 뿔이라고 그랬습니다. 엔틀러스. 그 다음에 올더는 오리나무, 물에 섞지 않은 든단나무고, 올더, 숄더. 여기서 올더란 단어가 오리나무지만, 올더가 실제 발음은 뭐 올더나 거의 같죠. 그래서 했는데, 자, 여기서 이 단어를 하나 하겠습니다. antlers older.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 개념을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더라도 까다로워서 한번 봐도 다 잊어버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거. 앞으로 이제 타임즈나 뉴스, 또 리더 다이저스 할 때 뭐 한번 다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걸 일일이 그때마다 찾으면 그때 그 책 페이지 할 때는 기억나지만 덮으면 또 까먹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왜 사슴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혼일 안 하고 엔트러스 하느냐, 얽혀서 이게 복잡한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에이크 할 때가 이게 헤드에이크죠. 아픔을 느끼는 자 이런 뜻인데 사슴이 뿔이 있다는 건 이게 암놈이 순놈이거든. 그러니까 이쪽 순놈하고 이제 쟁탈전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뿔을 맛을 봐라. 아프지 하고 그러한 개념이에요. 엔트러스가. 그러면 여기서 딱 볼 때, 여기서 이렇게, 뿔이란 것은 우리가 그 몸싸움 할 때 어깨로 치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숄더를 넣었는데, 서로 이제 레슬러들은 어깨로 싸우죠. 사슴은 뿔로 싸우고, 그래서 이건 든든한 옥제고, 같은 걸로 묶은 건데, 자, 여기서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오늘 할 주제가 스트링이라고 했어요. 끈이라는 건 뭔가를 이어주는 거죠. 여기서 스트링 현상에 대해서 이제 뒷시간에서 설명했지만 자, 스트링이라는 단어 봅시다. 스트링의 개념을 이해하자. 스트링에서 이걸 앞에 걸 떼내면 링이 나옵니다. 링이 뭐죠? 반지입니다. 반지 아니면 반지처럼 원래 둥그란 거. 이게 링이 권투 레슬링 할 때 네모난 사각의 정글을 말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게 사각으로 했지만 원래는 원형이었어요. 원형 레슬링 같은 거 사람들이 삥 우리 옛날 씨름판 나왔죠. 씨름판 사각이 아니고 둥그랗죠. 그러다가 현대화되면서 각을 세운 거 기둥을 만들다 보니까 각이 된 거고 원래는 둥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 치면서 둥그렇게 앉아 있는데 뭐죠? 구경하는데 서커스장입니다. 서커스장을 서커스 링이라고 합니다. 서커스 링. 이게 여기서 여러 가지 고개하는 것이 프로레슬러나
복서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하고 같은 모양에서 그 시끌벅적한, 이렇게, 집합 공간을 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링은 이제 이해 가는데 반지도 둥그러니까 이런 가성인데 스트링은 뭐냐? 이건 끈이죠. 자, 끈의 모양새를 보면 어떻게 했죠? 이 스트링 할 때 스트링은 뭐냐면 스트레이트 하다는 겁니다. 길게 쭉 뻗었다. 우리 밖에 보면 길거리가 어떻게 하죠? 스트리트에서 쭉 뻗어 있죠. 스트리트는 스트레이트처럼 쭉 나간다는 뜻입니다. 원래 끈이란 것은 이렇게 보통 일단 만들어서 이렇게 너덜너덜 이렇게 헐렁헐렁해서 이게 물처럼 뭐 이렇게 흘러도 되고 이렇게 흘러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잡아당겨서 타이트하게 되면 스트레이트하게 되면 끈이 된다. 그러니까 스트링은 일단은 구불구불해도 잡아당겨서 길게 쭉 뻗을 수가 타이트하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스트링의 개념이에요. 그 말은 역으로 이 끈에서 스트는 스트레이트는 스탑 이런 거니까 스탠드 이것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형식이 없어지면 링. 어떤 것이 쭉 나가다 쭉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나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원형이 되겠죠. 그래서 스트링에서 ST를 띄면 탈락 굴곡에서 링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링에다가 스트를 갖다 얹혔다고 봐도 되고, 그러면 스트링이 되고, 스트링에서 이거 빼면, 이게 그러니까, 가다가, 스트링이 가다가, 스트링은 끈이란 것은 언제 가다가 끝이 있죠. 근데 끝에가 스탑을 했는데, 스탑 안 하고, 계속, 자, 링이란 건 처음부터 끝이 어디죠?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스탑이 없이 계속 없는 게 탈락 굴곡이니까 계속 이어지는 형태가 링이다. 이렇게 봐줘도 된다. 그죠? 어쨌든, 링에서 스트링이 왔다고 봐도 되고, 스트링에서 링이 왔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이 갖고 있는 이 성질이 링에다가 ST가 얹어 있다. 그래서 뭔가가 얹혀져서 새로운 의미가 플러스할 때 그러한 현상을 스트링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스트링 현상. 그래서 스트링이 앞으로 여러 가지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 여기서 자 보세요. 체인버가 방이라고 밀실이라든가 또 약실 뭐 이런 건데, 자 체인버 이게 원래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카메라는 라틴을 그대로 써서 방이란 뜻이죠. 그래서 카마라데리 하면 같은 방에서 숙식하면서 같이 지내는 컴퍼니의 중대원들끼리의 카마라데리, 우애 관계, 전우애 같은 거를 그걸 카마라데리인데, 카메라가 저는 방이란 뜻이에요. 방인데 이게 불어에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불어에서는 이렇게 이 아래 발음은 불어시면 샹보르 이렇게 합니다. 샹보르.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영국 사람은 그대로 쓰니까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이게 쌍뚜르 이렇게 했는데 이거만큼은 이열만, 그러니까 RE 형태가 영어는 없어요. 불어는 샹브르인데 영어는 RE가 없어서 이해가 됩니다. 그 원리는 나중에 하더라고. 일단은 샹브르가 불어인데, 자 이게 샹브르가 방이죠. 불어에서 말하는 방, 룸입니다. 방. 근데 이 카메라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그대로 라틴어의 2세가 불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뭐가 차있죠? 이게 몸은 약간 언제나 언어에 바뀔 수 있고 위치도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뭐가 차있죠? 이 B가 끼어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어든 거, M 다음에 B가 있거나 역으로 B가 있을 때 또 M이 끼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끼어들어서 이걸 갖다 잡아 늘리는 이런 현상을 스트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트링. 구두 자체로서 이제 신고 다니면 되죠. 근데 구두에 왜 끈을 달았죠? 안전을 위해서. 안 그러면 벗겨지니까.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스트랩바에 대한 거를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는데, 체인버의 이름을 예컨대 여러분 넘버가 여기 수란 거 아는데 비싼 것이 불어에서는 이건 같은 거니까 농부로 해서 농부, 라틴에서는 원래 누메로, 그래서 누메로 해서 그러니까 요즘 스페인어에서 누메로 우노, 첫 번째 넘버원을 누메로 우노 하죠. 그래서 누메라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와갖고 이게 B가 끼어드는 그런 스트링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고, 스트링이 여기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링에 대해서는 대충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자, 이 체인버는 방이니까 뭔가를 가둬놓는 되죠.
여기서 그때 처음 할 때 우리가 트라픽스라고 해서 또 트라픽스가 유명한 북회기선, 남해기선. 그래서 북회기선은 The Tropic of Cancer. 남해기선은 The Tropic of Capricorn. 염소 뿔에 비해서 Capricorn이라고 한다고 했고, 키퍼가 이제 훈제, 청어 이런 것도 이제 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 지구에서마다 23.5도 기울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적도 지방이 물론 제일 뜨거운데 여름에는 북위에서 여기서 요 부분이 이쪽 하지선까지가 제일 뜨겁고 직사광을 맞으니까 동시 때는 이때가 뜨겁고 그런 거죠. 남반구에서.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요렇게 요 지정을 뭐라 하죠? 적도 지방, 즉 북회기선 남해에서 열대 또는 아열대 지방, 열대 지방이라고 하는데 열대 아열대 요 부분이 제일 뜨거운데 그것이 방에 갇혀 있으면 계속 온도가 뜨거워지겠죠. 그 뜨거운 것을 가두는 데가 체인버니까 총에 약실이라는 뜻이 나는 거죠. 대포를 몇 번 쏘다 보면 뜨거워서 다들 우통 벗고 포병들은 덥다고 여름에 특히 전쟁할 때는 죽어납니다. 겨울에는 좀씩 그래도 추우니까 또 살만한데 이렇게 뜨거운 것이 모여있는 공간을 갖다 체인버를 한다. 자, 그러면 헤이퍼가 아니라 헤퍼라고 말한다고 해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송아지 캠프의 동료인데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송아지 그런 뜻이고, 햄퍼는 동사로는 방에 놀다 라는 뜻이지만 명사는 바구니로서 저기죠. 이렇게 원래 동그란 이렇게 음식을 넣는 바구니였는데 나중에는 사각과 동그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을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사 바구니 아니면 빨래 바구니 같은 거. 다만 뚜껑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라고 했죠. 뚜껑 있는 전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이거 뭐 암소고기가 맛있죠. 그 다음에 엠버하고 알비터는 임으로 판정 내리는 건데 엠버 알비터라고 했는데 이제 R에 여기서 알비터가 자의적인 결정을 그러니까 재량권자를 말하죠. 이게 맞아. 그러니까 야구의 심판 같은 경우. 자, 근데 엠버는 이게 그 호박이라고 해서 먹는 호박 말고 이게 호랑이 호자에다가 해서 이게 구슬옥변입니다. 구슬인데 보석류의 일종이죠. 진짜 보석은 아닌데 좀 보석 가깝다 하시는데 호랑이 구슬 같은 것을 이렇게 호박이라 하는데 그 이유가 호랑이는 이제 누르스로한 데다 검은 태가 있죠. 그래서 그 호박에 보면 그 누르스로한데 황갈색, 황색 사이에 뭐가 껴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중국인들이 한참 한때 호박이라고 만든 것 같아요. 물론 호랑이가 백호도 있으니까 백을 넣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자는 원래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분자니까 그런 게 있다. 이게 호박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호박을 넣긴 했는데 왜 호박을 넣었을까? 그것을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 하는데 어쨌든 after dinner 그래서 식사 후에 뭔가를 판정을 내리는 건데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다음 어떤 살인 사건이 났을 때는 고의적인 살인이냐 과실치사냐가 중요하죠. 그 판정을 내리는 게 또 알비터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데 이게 머스터가 군대에서 점호 집합이죠. 근데 꼭 이게 점호 시간에 하는 집합뿐만 아니라 사병들을 긁어모을 때 징집할 때 징발할 때 모으는 것도 역시 머스터라고 합니다. 그 머스터 메서는 합성어로 어떤 뜻이겠습니까? 군대에서 이제 군대 병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젊은이들 나이가 됐으니까 다 모여라.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스터 메스터가 라임을 딴 건데 메스터는 뭔가 호령하는 사람이고 교관 같은 걸 드릴 메스터라고 하고 머스터 집합 다 했나? 그럼 신체검사 너 합격이니까 전방 가. 저는 좀 허리가 지금 안 되는데요. 그럼 넌 병원 가. 뭐 이런 식으로. 너는 방위 받아.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집합하는 거죠. 일단은 살인사건이 어떤 집에 났다. 그러면 제일 그 혐의자들은 주로 누가 됩니까? 집안 식구들이 우선입니다. 당신 그때 남편 죽었을 때 어디 있었어? 하녀는 그때 어디 가 있는 거야? 하고 다 이렇게 모아놓고서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판정은 물론 자의적인 판정이죠. 그러한 개념으로 이게 전부 화약고 역할한 거죠. 그래서 화약을 써서 보통 사람을 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borderlines banner 이렇게 하는데 블런더는 여기 나오는구나. 블런더는 아까 뭐가 같죠? 블루머 아까 했죠? 블루머. 그래서 영화 찍을 때 실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실패작, 피에스코의 뜻으로 블런더. 그런데
블런더, 근데 보더라인은 경계선, 보더가 국경선입니다. 근데 보더라인은 비유적인 경계선입니다. 근데 배너는 경계선에 대할 때 적들 앞에서 아군들을 모으기 위한 깃발을 배너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금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탈영하면 총살이다 하고 깃발 안에 모여라 하는 그 깃발을 배너라고 합니다. 성조기 할 때 스타스펜을 배너라 했죠. 그 다음에 슬립 서버라고 했는데, 서버하면 이제 요즘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서버는 그 컴퓨터에 용량 데이터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뉘앙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립이 뭐냐? 이또 슬립 권투할 때 잠깐 넘어지는 건 슬립 다운, 실수로 넘어지고는 녹다운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슬립 업 이렇게 해서 다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게 없더라도 슬립이 실수로 깠다면 실수가 뭐죠? 블런더인데 이 슬립이 아주 기본 단어로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말을 실언했거든요. 잠깐 말이 헛나갔어요. 오발했습니다. slip of 혀가 잘못됐기 때문에 a slip of the tongue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건 어더의 법칙, 요거 문법은 따로 나중에 배워야 되고 어더의 법칙으로서 이렇게 뭔가 어떻게 얻어맞은 듯이 잘못 나온 겁니다. slip of the tongue. 뭐 이걸 뭐 어출입 딴지 걸려서 어출입 of the tongue라고 하는데 뭐 같은 말인데 어떤 실수, 까딱 실수가 슬라이드는 좀 길게 천천히 나가 미끄러진 느낌이고 슬립은 순간적으로 탁 미끄러지는 겁니다. 미끄러지니까 또 쓰러지니까 블런더가 되죠. 블런더는 개념이 뭐냐? 블런더는 어원이 블라인드. 눈이 멀다. 눈이 그 순간 장님이든 아니든 안 보여서 아래에서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꽈당 넘어지니까 실수가 되겠죠. 앞이 안 보여서 꽈당한 걸 블런더라고 그래요. 블런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일 때 하는 건 블런더. 그래서 블런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원적 이게 이런 어떻게 합성되었을 때 숨어 있는 걸 알면 금방 이게 딱 들어옵니다. 그 그림이 딱 보이죠? 블런더, 슬립, 서버. 그러니까 슬립 서버를 합치니까 뭐가 되죠? 슬립하는데 이게 어떠한 서빙 역할을 하느냐? 슬립. 자, 어떤 것을 옷 같은 거 입을 때 슬립 탁 걸치면 슬립 on이라고 해요. on은 붙는 거, 떨어진 것은 슬립 off가 되겠죠. 그럼 슬립해서 자기한테 이바지 하는 거, serve the purpose 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합치면 sleep on 하면 되겠습니다. sleep on. 우리 윤성 씨가 보면, 필기할 때 좀 지워가면서 해주세요. sleep on 합니다. 그래서 sleep on,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유명한 형용사, 이거 자체가 형용사로 쓰이고, 그래서 sleep on. 만약에 짝으로 하면 a pair of slip on 하면 되겠죠. 한자. 이게 뭐죠? 이게 슬리퍼의 기본이에요. 슬리퍼입니다. 슬리퍼인데, 그 슬립하는 거니까 미끄러지듯 한 거. 슬리퍼는 쭉쭉 미끄러져 가니까 슬리퍼구나. 그럼 알 수 있죠? 그럼 이거 차이가 뭐냐? 이것을 처음에 이 기가 좀 골이 아픕니다. 슬리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우리말로 실내화로서 슬래퍼인데, 슬리퍼를 표현하는 법이 크게 한 4가지, 5가지가 있어요. 4가지는 기본으로 아셔야 되는데, 슬립번, 그러니까, 슬립번. 요거, 용품 차이 뭐냐? 슬리퍼는, 일단은, 이렇게, 슬리퍼가 이렇게 있죠? 그럴 때, 이거는, 일단, 이 뒤쪽 부분, 이 바닥도 그렇고, 뒤쪽 부분이 이제, open at the hill이라고 합니다. open at the hill. 그래서 이거는 해설용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요가 있을 때 그것을 총합적으로 할 때 슬리퍼라고 그러는데, 슬리퍼는 특히, 예컨대 우리가 ing를 공부할 때, 앞으로 이제 할 거죠. ing가 올 때 이게 분사도 있고 동명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사의 특수한 경우가 동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사적으로 할 때. 마찬가지로 슬리퍼는 뜻이 넓지만 실질적으로 쓸 때는 이거는 좁은 뜻을 씁니다. 좁은 뜻으로 슬리퍼는 뭐냐? 요거 좁은 뜻의 뜻이 뭐냐? 이렇게 겨울에 전부 이것이 실내화입니다. 근데 요게 토실해서 보통 슬리퍼는 뒤축이 없지만 요건 뒤축이 있어요. 왜 뒤축이 있어야? 털을 넣고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발을 폭신폭신 해주는 그러한 일반적인 슬리퍼는 이게 슬리퍼는 딱 미끄러지서 탁 걸쳐져야 되니까 뒤축이 있으면 걸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슬리퍼는 이거보다는 이겁니다. 슬립하면서 딱 신으니까. 근데 여기서 좁은 의미의 슬리퍼는 뒤축이 있고 여기다 솜털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거의 실내용 더신,
폭은 더 신을 슬리퍼라고 그래요. 조문에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럼 슬리퍼는, 이것도 슬리퍼는 그런데 요게, 폭은 겨울에 발 따뜻하라고 포근하게 벙어리 장갑처럼 싸주는 걸 슬리퍼로 하는구나. 물론 항상 짝일 경우는 복수 써주죠. 슬리퍼를 플러스가 되고. 그럼 슬리퍼는 그렇게 가볍게 딱 끼워 쓰는 거니까 스레빠인데 그러면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탁 걸쳐지는 것이 스레빠만 있겠습니까? 머리 위로, 이거는 발에 대한 거고, 머리 위로 딱 뒤집어 써서 쓰는 그러한 스웨터를 풀 오버라고 하거든요. 오버 더 헤드. 이거 서포스 wear it, put이란 put 안 하면 옷을 입는 거 put이란 over the head, pull it over the head에서 pull over라고 그러는데 slip on도 pull over, slip on도 pull over의 뜻을 가집니다. 우선 slip일 때는 on, pull일 때는 over, 그 차이뿐이지 slip on이 크게 두 가지 있어요. 발에 걸치는 거, 슬래빠라는 뜻도 있고 뒤집어 써서 가볍게 딱 입는 거. 서양 옷처럼 다 뭐 이렇게 딱 해서 단추하고 뭐 이렇게 딱 순서대로 군대식으로 순서에 입각해서 착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휙 걸치는 느낌일 때는 슬립반이 다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당연히 발에서만 쓰는데 발포근이라는 뜻이고 겁니다. 그러니까 슬립바에 대한 기본이 요겁니다. 그래서 슬립바 나온 김에 뭐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좋으니까 또 이제 슬립바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립바는 도대체 뭐냐. 슬립바는 이거는 좀 뜻이 넓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리퍼는 요겁니다. 스커프가 뭔가를 이렇게 긁어서 상책이 나다 이런 거죠. 우리 의복 중에서 이 신발도 풋웨어라고 해서 의복의 일종이에요. 근데 가장 상책이 많이 나는 거죠. 자동차에서 가장 상책이 많이 나는 데는 아무리 신차라도 타이어입니다. 한 바퀴 돌면 타이어 기스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일본식으로 해서 기스 나는 거, 상책이 나게 하다가 스커프예요. 그러한 것이 만약에 a pair of scuffs가 됐다 그러면 이게 그냥 질질 끌고 다니면서 상책이 나는 거, 그걸 슬래퍼죠. 그러니까 슬래퍼 이렇게 했으면 이건 당연히 뒤축이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 이 바닥도 이게 원래 이게 뒤축이 바닥이 된 것은 이게 오래 써먹으라고 달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없으니까 한 몇 번 신다가 버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막 신는 신발을 우리가 그냥 슬래퍼 라고 하는데 그 슬래퍼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스커프스다. 그래서 발을 제기하는 걸 스커프라고 하고 다른 말로 셔플이라고 전번에도 한 필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스커프에 엘리를 붙인 거예요. 엘리 그거 할 때 했었어요. 스커프스가 여기는 이제 슬래퍼고 한 가지만 더 하면 뮬이라는 동물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 거예요. 이게 말하고 당나귀하고 잡종으로서 번식을 못하는 노새라는 동물이죠. 노새인데 노새 말고 노새하면 굉장히 노새하고 신무석이거든요. 이거는 뮬은 다른 말로 하면 슬래퍼 일종인데 이렇게 슬래퍼 이런 것들은 이게 막 이게 긁어뜯기 조금 전에 뒤축이 없다고 그랬죠. 이건 뒤축이 또 예쁘게 있어요. 딱 보니까 이거는 뭐 성별 구별 없고 이거는 남성용이겠어요, 여성용이겠어요. 이것도 슬래퍼입니다. 여기다가 뒤축을 달면 유명한 하이힐이 되는 거예요. 하이힐은 이게 발이 들어가면 여기 보호해주니까 여기 이걸 백이라고 하죠. 백. 카운터 또는 백이라는데 이 백 부분이 없고 딱 하면 그냥 쑥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요것도 일종의 슬래퍼입니다. 슬래퍼인데 요거는 일반 슬래퍼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통으로 이렇게 가죽을 대갖고 쑥 집어넣어요. 이 가죽 통이 이게 없는 대신에 여기 뒤축이 없는 대신에 이게 발걸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게다 신고 다니듯이 여자들이 있는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러니까 여성용이죠. 여성용 하이힐 모양의 슬래퍼. 이걸 특별히 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뮬이란 것은 노새니까 말 잘 들어. 고집 책에서 청개구리가 뮬입니다. 이거에서 여자들이 이걸 좋아하는 건 뭐죠? 이런 거에서 그 폼이 있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데 이게 말을 듣습니까? 말을 안 듣겠죠. 뒤축이 없으니까. 그놈의 신발 드럽게 슬래퍼 말 안 들어먹네. 그래서 가까운 데가 쇼핑하면서 폼을 잡으라 했더니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뮬. 이해갑니까? 그래서 미움 사는 동물 뮬에 빗대서 뮬이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슬래퍼 대충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슬리퍼는 표준 스컵스 하면 다 되고, 그 다음에 슬리퍼는 이렇게 막 걸치는 건 다 슬리퍼고, 슬리퍼가 좁은 의미, 슬리퍼로 사전에 해설할 때는 이것도 다 슬리퍼라고 하는데, 전부 공통점은 실내화라는 거죠, 실내화. 근데 이거는 특히, 이게 폭은, 더신이라는, 그 뉘앙스가 그런 걸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걸 쓰는 게 좋다. 뮬은 몰라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슬리퍼에 대한 개념을 잡았습니다.